무언가에 깊이 몰두해 있다가 정오를 알리는 12번의 종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면 그제야 문득 정신을 차리고 대체 지금 몇 시를 친 거지? 라고 묻는 사람처럼 우리도 나중에 가서야 당황하여 귀를 비비고서는 내가 지금껏 무슨 체험을 한 거지? 나는 대체 누구지? 라고 스스로에게 물으며 우리의 삶과 존재로부터 퍼져나오는 12번의 종소리를 다시금 세어보게 된다. 프리드리히 니체의 책 도덕의 계보학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필연적으로 낯선 존재이며 영원히 우리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 중국의 장자는 어느 날 꿈을 꿉니다. 한 마리의 나비가 되어서 세상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데 마치 자신이 정말로 나비가 된 것처럼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최고의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문득 잠에서 깨어 모든 것이 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는 당황하여 생각합니다. 정말로 자신이 나비의 꿈을 꾼 것인지 혹은 나비가 지금의 자신을 꿈꾸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며 영원한 자아나 본질은 없다. 우리는 각자가 부여한 삶의 의미를 통해서 인생이란 여정을 나갑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든 저마다 바쁘게 매일을 살아가고 미래의 목표를 위해 또 누군가를 위해 혹은 그저 오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니 어쩌면 우리 삶의 모습은 사실 모두 같은 운명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여정 한복판에서 불현듯 어떤 의문들이 찾아옵니다. 대체 삶이란 뭐지? 나는 무엇을 위해 지금껏 살아온 거지? 결국 나라는 것은 무엇이지? 이 단순해 보이는 질문들이 그토록 어려운 이유는 그것이 원래부터 결코 완성될 수 없는 퍼즐이었던 것은 아닐까? 저는 최근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란 작품을 통해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결코 완전하게 알 수 없으며 그래서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삶이다. 데미안은 헤르만 헤세가 칼 융의 심리학을 기반으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융의 분석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실현의 과정을 작품 주인공 싱클레어를 통해 그려냅니다. 자기 실현이라는 것은 자아보다도 깊숙이 존재하는 자신도 모르는 감춰진 나의 모습을 알게 되어 내가 인식하고 있는 나와 통합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거울에 비친 내 모습뿐 아니라 거울에 비치지 않는 나의 뒷모습, 옆모습까지 알게 되므로 진정한 나를 향해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감춰진 모습들은 워낙 거대하고 또 그것을 알아내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완전하게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실현을 향한 삶이라는 것이며 그것이 곧 인생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작품 초반 데미안에서 주인공 싱클레어는 어린 시절 크루모라는 인물에게 약점을 잡혀 협박을 당합니다. 매일같이 엄청난 심리적인 협박과 불안에 시달리지만 우연히 데미안을 만나 크루모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그는 가족이라는 밝은 세계 밖에는 다양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다시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먼 훗날 이 순간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나는 인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일은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향하는 길로 가는 것임을 깨달았다. 무언가로부터 독립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를 넘어서 그 이상의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껏 의지했던 무언가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난다는 것이며 아무런 필터 없이 세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싱클레어의 정신적 스승 피스토리우스는 그를 비판합니다. 사랑에 대한 욕망과 소망은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인데 왜 그것을 스스로 억누르며 표현하지 못하고 거리에 있는 창녀에게조차 가지 못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만약 자신의 내면에서 원하는 것이라면 설령 그게 무엇이든지 결코 그것을 금기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싱클레어가 반문합니다. 아니 떠오르는 생각이라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마치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고 살인할 수 없는 것처럼요. 피스토리우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떠오르는 것을 뭐든지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제대로 생각해보기도 전에 이런저런 사회적 도덕적 기준으로 그것을 훼손시키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만약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면 그것은 정말로 그 사람이 미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무언가를 미워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우리 무의식 안에는 그림자라는 열등한 콤플렉스가 함께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마치 그림자가 빛의 반대 방향으로 그리워지듯 우리 무의식 속의 그림자 또한 사회의 수많은 도덕적 기준과 규범에 억눌려 반대 방향으로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떠오르는 내면의 생각과 감정들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판단하며 더 나아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 성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이고 제한된 교육을 받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채로 받아들이는 성이 자칫 잘못된 관념으로 굳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우리에게 성은 언제나 비밀스러운 것이며 쾌락과 탐욕의 영역에서만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위에서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성이 존재하며 각각의 역할로 인해 인류가 이어지는 것이 기본적인 대자연의 법칙이자 원리입니다. 그러니 당연하게도 이 성이라는 것을 좋고 나쁨이라는 이분법적 관점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폐쇄적인 성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깨어나와야만 비로소 이성과 성이라는 관계를 이해하며 진정한 사랑이라는 퍼즐을 완성시킬 수 있게 됩니다. 데미안의 작가 헤르멘 헤세는 인간 형성이라는 말을 언급합니다. 우리 모두는 태어나 가장 순수한 상태로 놓여져 사회 속에서 선과 악에 대한 틀을 배우고 점차 도덕과 종교적인 이상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 모두에게 찾아오는 삶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에 완전하게 이상적인 선과 정의, 헌신과 희생과 같은 가치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결국 우리는 모든 도덕과 법칙을 초월한 상태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비로소 언젠가 우리에게도 마치 내면에서 우렁찬 종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이, 나비가 된 꿈을 꾸다가 갑자기 깨어버린 것 같이 모든 것이 멍해지는 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데미안의 싱클레어가 마지막까지도 자신을 향한 여정을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세상의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또 나라는 존재를 향해서 끊임없는 질문들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마침내 인생이란 삶의 의미와 나라는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들은 완성된 퍼즐이 아니라 그것을 맞춰가는 과정들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질문보다는 정답이, 과정보다는 결과가, 진중함보다는 가벼움이, 의미보다는 겉모습이 중요해지는 세상에서 우리는 각자에게 어떤 질문을 해나가야 할 것인지 한 번쯤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